이번 순서는 숫자와 통계 또 데이터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오늘은 자칭 빅맨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빅맨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자, 오늘도 네모칸이 나갑니다. 그렇죠.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 5명 중 4명은 뭐 한다? 자, 네모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겠습니까? 너무 쉬워요. 폐업한다. 오늘 드디어 맞추시는 거예요. 드디어 맞추셨습니다. 이거 예. 좀 안 맞추셔도 될 만한 내용인데 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 신규 창업 자영업자 5분 중 4분은 이 폐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요. 이 소득은 5,600만 원, 부채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되는 9,800만 원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주 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처럼 봐요. 지난 예. 5년간 2016년까지 결과를 보면 창업 지난해에 122만 명이 넘었는데 예. 창업하는 건 우리는 또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간에. 근데 어두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은 이 중에서도 무려 91만여 명이 폐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예. 보니까 네. 그 자꾸 창업이 느는 거는 네. 뭐 반가울 일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떠밀려서 창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폐업이 갑자기 이렇게 네.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폐업이 있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창업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창업을 하는 순간만큼은 부푼 꿈을 안고서 창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돼야지, 예.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중 4명은 이렇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게 그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4년 이후 최대라면서요. 지금. 네, 최대입니다. 그만큼 이 불안한 우리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도표에 나타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폐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내수 부진입니다. 아하. 주로 많은 이 창업이 주로 식당, 예. 또 동네에서의 소상공 그런 창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가야만 창업에 또 날개를 달 수 있는데 그렇지 예. 못하다는 거. 또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저기에 편의점도 생기고 여기저기에 식당이 생기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힘든 현실. 예. 바로 이 과당 경쟁도 이 폐업을 하게 되는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저는 거기다가 장사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또 세는 많이 올릴까요? 그 그러니까. 부분도 버티지 못하고 조금 될 만하면 세를 올리고 월세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 발붙일 곳이 점점 없어지는 폐업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네. 부동산을 갖다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으로 막 불을 뗐던 지난 정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고 부동산만 하면 또 분노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메르스라든가 네.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하고 대책 제대로 못해가지고 불안과 공포를 키운 것도 그 원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 메르스 또 국정농단 사태. 그렇죠. 조류독감. 바로 조류독감, AI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닥치면서 또 이 삼계탕도 안 먹죠. 그렇죠. 또 음식을 끓여야 하죠. 예. 이러다 보니까 동네 상권이 살아나지 못했던 것도 네. 큰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도표를 갖다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그것도 서울 자영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업종에서 가장 폐업이 많았는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김성수의 거기서 예. 반성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아니 이렇게 예. 유지되는 비율이 불과 10곳 중 한 곳 정도, 10.8% 되지가 않고요. 예. 카페의 경우에도 거의 80% 이상이 폐업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진한 색깔이 지금 유지가 되는 비율이니까요. 스파, 마사지, 음식점, 치킨 다 어렵습니다. 위험까지 어려운데 겨우겨우 버티는 업종이 편의점, 보육시설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쪽 왼쪽에 있는 통계가 버티는 비율인 겁니까? 네, 버티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개밖에 못 버틴다는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의 야. 트렌드를 타고서
우죽선처럼 생겨났던 것이 이른바 우리말로 해서 헬스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또 마사지샵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런데- 보니까 마사지샵도 10개 중 2개는 그냥 버티지만 나머지 8개가 문을 닫고 카페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곳곳에 예. 생겨났는데 정작 이것이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부진하고 예. 또 과당 경쟁이 되다 보니까 침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팔이 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음식점은 보니까 네. 생기는 것도 많이 생기지만 그렇습니다. 문 닫는 것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네요. 아니 맛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맛집도 문을 닫거든요. 아하.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야, 그러면 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나마 오래 살아남는 게 네. 보육시설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보육시설을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예. 그만큼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과반 이상, 예. 절반 이상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아하. 편의점도 어렵기는 하지만 이 편의점이 최근에 이 곳곳에서 동네 주변에 집 주변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예. 하죠.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이 세 곳 중에서 한 곳 정도는 버티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네. 저도 5살짜리 애를 키우지만 네. 맡길 데가 없어서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네. 있고 네. 또 편의점을 우리 애가 그렇게 좋아해요. 네. 바로 앞에 저도 좋아합니다. 손쉽게 네. 가가지고 뭘 살 수 있으니까. 편의점 가면 다 들어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네.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럼 서울시 자치구별로 이렇게 나왔네요. 자치구별로 폐업률이 가장 높은 구. 그럼 우리 구는 괜찮은가? 앞으로 이 구에서는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자,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강서, 마포, 은평, 그리고 관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강남구도. 예, 와. 강남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곳도 특정 지역의 상권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요. 예. 이 강서, 마포만 하더라도 우리 홍대, 합정도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강서 쪽도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권이 확 일어나기는 했지만 예. 너무 과당 경쟁이 되다 보니 요즘엔 또 이 지역들이 좀 침체된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또 반대로 웃을 수 있는 지역은 종로, 중구. 또 그리고 중구가 중구입니다. 1등이네요. 중구 1등입니다. 야. 종로, 동작, 예. 용산, 서초. 예, 이 지역은 강범위하게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들어가는 사대문 안에 있는 곳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1년 내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는 곳들, 용산 같은 경우는 이태원 같은 곳은 이 가게, 저 가게, 요 가게 가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동작 같은 곳 우리 동작하면 노량진, 수산시장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아주 경쟁력이 있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버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디에서 창업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진짜 억울한 건 강남이나 관악구에서 창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서초하고 동작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 동네는 잘 되는데 우리 동네 왜 예. 그래? 이러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폐업률이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징을 한번 네, 살펴봐야 특징이 있습니다. 되거든요. 우리 양천 그러면 목동이거든요. 예. 목동 그러면 이 학구열이 대단한 곳. 그러다 보니까 학원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학원 폐업 비율이 높다는 거. 용산 하면 생각나는 곳 전자상가. 예. 그렇죠. 전자상가의 폐업률이 다른 곳보다 높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는요? 네. 중구는 여기는 또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예. 오피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가게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면 옛날 가게는 좀 더 이 경쟁력에 있어서 도전받는 그런 또 상권이 되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곳이겠죠. 네. 예, 또 종로구. 네. 5년 이상 농농하는 종로구 가게가 이상. 많군요. 예, 여기는 또 역사,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맛집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요. 근데 종로하고 마포하고 그 결정적 차이가 종로는 60대 이상의 폐업률이 많은데 마포에서는 20, 30대가 신상권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우리 예. 서울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장사할만 하면 월세가 올라가는 바로 그 지역이 예. 되는 원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폐업 전담 창구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폐업 고민하지 마. 예, 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의 문을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폐업 고민 하시게 되거든요. 아, 지금 어떻게 정리할까?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어떻게 하실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비용 문제, 세금 문제, 재창업과 관련된 컨설팅 문제. 이젠 걱정하지 마. 예,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똑똑똑 두드리시면 예. 전문가를 보내서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